여러분, 시바이누가 개망했다고 제가 어제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보세요. 결국엔 추세까지 이탈해가면서 진짜로 답이 사라졌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매도가 깊어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 말까지도 지금 적중해버렸어요. 그러면 답은 나왔죠. 시바이누 진짜 확실하게 망했습니다. 이거 정말 냉정하게 바라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시청자분들의 독립 또는 손실을 방지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 시바이누 하락, 여기도 하락, 여기도 하락,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하락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언제부터 제가 하락을 이야기해왔었죠? 보시면 13일 전이었죠. 이때 영상을 잠깐 보시게 되면 시바이누가 단기 고점을 찍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차트 볼까요? 자, 13일 전이면 이날이었죠. 결국엔 제가 하락을 이야기하는 날이 마지막 고점이었고, 그 이후로 가격에 대한 고점은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13일 연속적인 하락에 대한 내용이 적중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하락을 이야기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호재고 뭐 상승이고 폭등 이슈 이런 것들만 다루고 있는데 긍정적인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저 혼자 안 좋은 얘기를 계속 솔직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저한테도 시청자분들께 불안감을 드릴 수가 있거나 영상에 대한 이탈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어려운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혼자서 묵묵하게 하락의 관점을 달리고 있냐?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신념을 여러분들께 발표했었죠. 그냥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 자체는 구독자분들의 독립 지향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감각을 길러드리게 하고 싶고요. 제가 직접 물고기를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좋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낚시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락할 때는 하락에 대한 관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문자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도움 요청을 주셨고, 제가 오늘은 바빠서 갱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정말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에게 적극적으로 노크를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아직도 이런 호재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바라보고 배우기를 바라는 분들이 아직도 많구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로워도 그냥 하락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도 끝까지 믿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바이누가 망했다라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들과 이것을 우리가 인정했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나의 소중한 시드도 지킬 수가 있고 수익으로 바꿔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지, 망했을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도 전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은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에 감각을 길러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바이누 코인이 왜 떨어지고 있고 다른 코인들도 왜 못 오르고 있고 이런 거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투자 중이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겠죠. 따라서 이번 시간도 끝까지 집중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드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욕심보다는 안전을 택하면서 확실한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잠깐 영상 후반부에 대한 광고 얘기를 할 건데요. 구독자분들께 도움드리고 있는 공지사항이니까 후반부에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해드리기 전에 제가 어떤 내용을 준비를 했는지 간단하게만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본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관심 없으신 분들은 1분 정도 건너뛰시면 되세요. 그런데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조정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장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조정 이후에는 항상 상승 파동이란 게 시작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수익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위에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딱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만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매수 타점부터 근거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날에도 보내주신 시간대에 맞춰서 폴리곤 에코시스템 이거 알려드렸고요. 이건 차트에서 1분 단위로 보여드리면서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시면 제가 9시 17분에 보내드렸죠. 차트에서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때 저는 매수세를 활용한 단타가 가능하다고 했고, 알려드린 자리에서 매수가가 체결되면서 한 번의 손절 터치 없이 정확하게 목표가를 딱 찍고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모습 직관적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게 불장이라고 해서 또 아무거나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면 상승할 코인을 고르기가 힘들 거예요. 지금은 뭐 조정도 있겠다, 변동성도 있겠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진 시장이죠. 그래서 우선은 가장 편하고 빠르게 수익을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런 코인들을 골라낼 수가 있는 건지 혹시 그 방법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영상 후반부에 그 방법까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트레이더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저만 사용하고 있는 독보적인 매매 기법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사항은 후반부에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모든 건 구독자 여러분들께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딱 이 두 가지만 요청드리면서 이번 시간의 본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내용들은 정말 많지만 현재 시장의 배경이 좀 복잡해요. 어제는 미국의 금리 발표도 있었죠. 일본의 금리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석을 하고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시장이 못 오르고 있는 건지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루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씩 내용을 구분지어 정리를 해가면서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시바이누의 방향성도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이 망했다라는 표현,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구분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바이누 자체가 망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많은 호재들을 봐오셨던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큰 상승을 해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셨던 분들, 즉 단기적인 상승이 망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상승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익률, 커다란 수익을 바랬던 분들에게는 당연히 망한 거죠. 그러면 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어떻냐? 망하지 않았습니다. 망이 뭘 망해요? 당연히 상승하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 시간의 격차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두고 계실 거냐는 정립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저에게 노크를 해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문자로 질문 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대부분이 다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길게는 뭐 3개월, 6개월 이내까지 전망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관련해서는 당장은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 시기가 지나가면요,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상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바이누는요,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기 위한 여러 가지 펀더멘탈이 존재해요. 독자적인 소각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가격의 희소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생태계 확장에 기여한 프로젝트도 정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시바이누로 결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채택된 기업이 24년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00개 기업과 협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상승이 맞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시바이누를 사놓고 가격 변동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러한 장기 홀더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말했다고 하는 것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6개월 이내 내가 당장의 승부를 봐야 하거나 당장의 방향성이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얘기가 다르죠. 단기 방향성은 그냥 망했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망했는지 이것도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에서 망했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 부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자, 시바이누가 망한 이유 첫 번째, 중기 추세에서 기법상 상승 추세가 끝났습니다. 한마디로 어제 추세를 확실하게 이탈을 해줬어요. 이 추세가 그동안 저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 잘 알고 계시죠? 자, 추세는 말 그대로 어떠한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경향, 즉 그 에너지와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추세가 시작된 방향으로 당분간 일정하게 흐르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추세가 바뀔 때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시바이누 상승 추세가 시작됐을 때도 계속해서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상승 채널을 따라 사람들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었죠. 그럼 하락 추세가 나올 때는 어떨지 볼까요? 자, 여기서도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추세가 매도 추세, 즉 하락 추세로 바뀐 이후에 그 힘과 에너지의 방향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추세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추세가 바뀌게 되면 아, 이제부터 하락의 시작이다, 또는 상승의 시작이다. 하락이 시작한다고 할 때는 심리가 당연히 이렇게 변화가 되겠죠. 지금부터 더 떨어지기 시작할 때니까 내가 그동안 보유해왔던 수익을 지금이라도 처분을 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은 마진을 남겨가자. 그러면 당연히 더 떨어지기 전에 매도를 하는 게 정상이겠죠. 손실 중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현재 손실이 약 10% 정도가 되는데 이거 더 하락할 것 같아, 마이너스 또 60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때 손절하는 게 이득이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더해지면서 하락 추세가 당분간 그 성질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바이누는 어떻겠어요? 추세를 이탈했으니까 더 이상의 상승 기대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기서부터는 자연스럽게 매도 물량이 쌓여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반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약손절을 하거나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현재 밈코인의 자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자, 이것은 전세계 밈코인의 시가총액을 나타낸 표인데 최근 30일 한 달의 차트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밈코인의 전체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미 빠지고 있는 하락 추세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단위로 볼게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올해 12월 9일을 고점을 마지막으로 추세 반전이 일어나면서 하락 추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세는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추세의 성질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하락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죠. 지금 밈코인 섹터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아닙니다. 돈이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는 섹터예요. 보시게 되면 밈코인의 1등인 도지코인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7일 동안에 20% 마이너스, 시바이누 마이너스 19%, 페페 25%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하락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한 대로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하락이 사실인 거죠. 근데 뭐 이런 거를 모르고 자꾸 호재를 이야기하는 채널들 나 이해가 안 되네. 자,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안에 필요한 핵심이나 솔루션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차라리 더 안심이 되지 않으세요? 자, 아무튼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지금 시장 분위기 안 좋아요. 어제 정말 중요한 1분
일본의 금리 발표가 있었거든요. 엔캐리 트레이드에 청산이 있느냐 마느냐 그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짙었었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일본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때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의 예측치대로 나왔어요. 게다가 미국의 FOMC 결과 발표도 시장의 예측대로 금리 인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일본은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게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기를 바랬었거든요. 또 미국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측대로 다 나왔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파월 발언에 모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경제 전망도 좋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었을 때는 금리를 인하할 만한 명분이 없는데 이거 도대체 금리를 왜 인하한 것이냐? 일단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말에 실망을 주었냐? 앞으로 금리 횟수를 내년에 4회 정도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2회로 바뀌었습니다. 태도가 바뀐 거예요. 한마디로 미래에 금리 인하를 하려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연준에서는 원래 9월 달에 4회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맞춰가고 있었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금리 발표에서는 두 번으로 태도를 바꾸게 되면서 금리가 중립금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엔 금리 인하가 급격히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신호가 시장에 악재를 남기게 된 겁니다. 이게 왜 악재가 됐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과 같은 건데 아이들이 용돈을 받으면 굉장히 좋아하면서 뭐 과자도 사 먹고 장난감도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올라가요. 그런데 용돈을 주는 부모님이 이번에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용돈을 조금 줄였지만,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했지만 앞으로는 더 줄일 생각도 없고 많이도 못 줄 거야. 그리고 네가 원하는 만큼 자주 주지도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자녀한테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용돈을 앞으로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실망을 하면서 용돈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생기니까 장난감이나 과자를 사는 걸 멈출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시장의 돈의 흐름이 줄어드는 것처럼 움츠러드는 거죠. 시장도 비슷해요. 금리 인하라는 용돈은 있었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거야. 이런 메시지가 실망감을 준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기대를 접으면서 돈을 덜 쓰기 시작하고 주식시장도 코인시장도 다 하락한 거죠. 자,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이번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거를 일본이 눈치를 봤어요. 원래 일본은요, 자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왔기 때문에 이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반반 의견이 갈렸던 거거든요. 근데 인상하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금리 발표가 새벽 4시에 나왔고 이건 다음날 12시에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금리를 낮췄어. 인하를 했죠. 근데 본인들이 여기서 인상을 한다? 그럼 양국의 금리 격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더욱 좁혀지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려했던 대로 엔캐리 청산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일본 금리가 미국은 인하를 때렸는데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을 시켰다? 시장 진짜 개박살 났을 겁니다. 이번에 진짜 엄청나게 우려를 했어요. 이거 2024년에만 집계된 자금 규모가 엔캐리 자금 규모예요. 엔화를 대출받아서 투자자들이 그 사용을 하고 있는 자금 규모 5천조 원이랍니다. 5천조 원. 이거 무슨 경기 일으키는 돈인데 이게 시장이 또 다 한꺼번에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시장, 코인시장 전부 다 개박살 날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감은 어디가 갖고 있겠어요? 일본이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폭탄을 쥐고 싶지가 않으니까 금리를 동결 때린 겁니다. 지금 일본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급해요. 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년 1월달에 금리 인상이 지금 지배적이거든요. 이러면 엔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 또다시 나올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언제 매도 폭탄이 나와서 급락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어떤 사람이 미쳤다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배경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든 리플이든 단독적인 호재가 많은 코인들도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호재가 있어서 어떤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런 연결고리가 있어서 가격이 폭등한다, 상승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거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장기적인 관점. 근데 우리한테 지금 장기가 필요해요? 제발 여러분들 시대를 지키고 싶다면요, 혹은 진짜 수익을 내고 싶다면요, 이런 호재나 이슈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해요. 지금 너무 시바이누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관점 걱정 마세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자는 건 단기적인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괜히 이만큼 하락했으니까 반등해 주겠지, 이런 이상한 기대를 갖고 지금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손절하라고 했었을 때 손절을 했다면 여러분들 그래도 3에서 10% 정도 사이로는 약손절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혹은 수익 중이었다? 최고점에서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남은 시드로 지금 뭐하냐? 오르고 있는 코인들, 모카버스, 무브먼트, 단기적으로 단타 칠 수 있는 코인들 정말 많아요. 이런데 여러분들의 자금이 순환되기를 바라는 거지, 시바이누 호재만 믿고 속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콱 물려있고 이런 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바이누 앞으로 얼마나 더 하락할 수가 있느냐? 못해도
그래도 20%는 더 남았습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수를 고려할 게 아니라 현물을 하시는 분들은 관망을, 선물 하시는 분들은 숏 포지션으로 멘징을 해야 되겠죠.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전략입니다. 실제로 저희도 선물 거래를 요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이게 현실적인 답이에요. 자, 이날에도 숏 포지션으로 70% 가까운 수익 냈고요. 마찬가지로 하락에 매매한 숏 포지션 40% 수익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정리를 해드린 걸 보여드리면 대부분 숏 포지션에서 수익이 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내가 현물 거래를 해서 답이 없다면 내 수익의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혹은 멘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선물 거래 어렵다고 생각하고 뭐 위험하다고는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 배워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업비트랑 똑같은데 쉽게 말해서 매도, 하락에 매매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긴 거랑 똑같습니다. 어차피 가이드를 다 쉽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점들과 매매 전략들, 이런 건 유튜브에서 공개가 되는 순간 아무런 쓸모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저에게 이렇게 직접 노크를 해주신 분들, 문자를 주시면 답장으로 안내를 해드리거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오직 저뿐만이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시바이누를 홀딩하고 계시거나 남들이 계속해서 자꾸 폭등한다고 말하니까 기회를 한번 제대로 활용해보고 싶으신 신규 투자자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자세하게 정보를 참고하고 배우고 싶다는 열정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열정 있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불장 수익 놓치지 않고 다 챙겨가실 수 있도록 딱 3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로 가장 편안하고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보내주신 시간대에 맞춰서 급등 코인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동안 쌓인 문자는 너무 많아서 다는 못 보여드리지만, 자, 제가 이날 공유해드렸던 마스크 네트워크, 자 보시면 이쯤에서 타점 신호를 드려서 정확한 진입 근거에 따라 30% 이상 급등 수익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암호화폐 시황 채널 혹은 매매기법 단독 모음들, 그리고 현물거래, 선물거래, 타점 신호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만 사용하고 있는 매매 기법인데 사실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매매 기법이에요. 직관적으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면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과 조정 타이밍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죠.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사실 과거 영상들을 통해서 모두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과거 영상을 쭉 보신다면 금방 아실 수 있는 사실들이라 굉장히 자신 있는 매매 기법입니다. 저는 사실 호재를 모를 때도 이거 하나로 계좌를 불려왔고요. 이 기법을 받아서 열심히 활용하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 인증부터 최고의 매매 기법이라고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사용 방법도 되게 간단해서 아무리 초보자라도 하루면 숙지가 그냥 끝나는 기법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3가지 선들이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 이때는 조정이 나온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 안 되는 타이밍입니다. 동시에 나는 기존의 수익자다. 그러면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매수 타점은 어디냐? 3가지 선들이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여기서부터 강력한 매수 추세가 시작된다는 신호니까 골든 크로스 직후에 매수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추세에 따라서 이만큼의 수익을 전부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승장의 맥시멈을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추세의 끝판왕 매매 기법이다. 이것은 제가 가이드본으로 정리를 해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원칙을 잡고 매매해보실 분들이라면 무조건 사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나는 다 좋은데 시간이 없다 또는 복잡하다, 그런 분들께 제가 안성맞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문자로 타점을 직접 받아보시는 일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를 왜 번호로 문자를 받고 있냐? 사실상 문자만큼 빠르고 간단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문의를 주시고 있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서로 간의 통화로 신뢰도 쌓으면서 자세한 투자 성향을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수단으로 문자를 남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추천하는 게 아니라 보내주신 시간대에 맞춰서 그때 추세가 살아있거나 급등할 수 있는 코인만 이렇게 매수가와 매도가, 손절가와 진입 근거까지 모두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따라서 혼자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타점을 참고하시면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제공해드리고 있는 이런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매매 감각도 쌓이고 동시에 수익도 만들어 가시면서 이번 불장의 수에 무조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릴 거니까 홍보만 하는 어디 이상한 리딩방 같은 데 들어가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오로지 제 실력 하나로 여러분들 수익 전부 다 책임져 드릴 테니까 믿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는 항상 최고의 노하우, 최고의 수익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매 기법이나 급등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기법이면 기법, 급등이면 급등, 텔레그램 입장이면 입장,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구독자 혜택들 부담없이 직접 체험해보시고 판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우리끼리만 알 수 있는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